이 버거스 앤 윌킨스 헤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운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선 헤드폰에서 소리를 만드는데 어떤 부품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버거스 앤 윌킨스에서 출시한 PX7S3입니다. 참고로 PX7에서 네 번째 버전입니다. S2E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PX7S2E 출시가는 58만원, 그리고 PX7S3는 64만 9천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TX 로스리스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의미 있는 개선일지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궁금증 S2E와 직접 비교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W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버거스 앤 윌킨스는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이 창립자 존 바월스가 완벽한 스피커를 꿈꾸면서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30년간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회사예요. B&W 하면 역시 에비로드 스튜디오죠. 45년간 B&W 스피커를 메인 모니터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도 혁신의 아이콘인데요. 케블라 진동판,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리고 노틸러스 튜브 같은 업계 최초 기술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헤드폰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첫 제품부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2010년 출시한 픽5를 보면 이 특유의 직사각형 하우징과 독특한 힌지 구조, 이 메탈과 가죽의 마감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드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B&W만의 철학이 있죠. 바로 이 스피커를 귀에 쓰는 경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이 헤드폰이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엄청난 회사를 삼성의 자회사 하만에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삼성이죠.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PX7S3는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엔트러사이트 블랙, 캔버스 화이트, 그리고 인디고 블루입니다. 이렇게 봉인 실이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래에는 퀵스타트 가이드랑 세이프티형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폰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 헤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석방 킥으로 커버가 있는데 안쪽에 C2C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3.5-2C 케이블도 있습니다. 여기 두 케이블 모두 음악 전송을 지원합니다. 자, 여기 왼쪽이 PX7S2E, 오른쪽이 S3입니다. 이렇게 케이스부터 크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께도 아주 살짝 얇아졌습니다. 케이스 내부 색깔도 좀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PX7S3 세 가지 컬러를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헤드밴드와 하우징에는 패브릭 재질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이어 패드는 비건 친화적인 합성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플라스틱과 금속의 액센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S2E와 비교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더 슬림해졌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슬림해진 것을 볼 수 있죠. S2E는 이어패드 바로 옆에 이렇게 버튼이 길쭉하게 있었는데 S3에서는 버튼이 하우징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파워 버튼이 그 위쪽에 위치했었는데 이게 여기 왼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버튼 조작이 꽤 심플해졌어요. 무게도 S2E는 307g이었는데 S3는 300g으로 7g 줄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밴드를 보면 헤드밴드의 쿠션이 많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더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착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희 메탈과 패브릭의 조화, 디자인이 꽤 멋지지 않나요? 여기 이어컵이 확실히 슬림해지고 깊고 푹신한 메모리 폼이 적용된 이 헤드밴드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테스트하면서 긴 시간 착용해봤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자, PX7S3는 블루투스 5.3을 탑재했고 이전 S2E의 5.2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S2E는 제가 칩셋 정보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번 PX7S3는 최신의 QCC3084 칩셋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덱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S2E는 FTX 어댑티브를 지원하긴 하지만 24비트 48kHz까지 지원했다면 이 S3는 FTX 어댑티브가 14비트 96kHz까지 지원하고 드디어 FTX 로스리스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aptX 로우 시리스는 16비트 44.1kHz까지 지원하는데 이 어댑티브는 손실 전송이고 로우 시리스는 무손실 전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ptX 로우 시리스 정말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사운드 섹션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ANC를 켜고 30시간으로 동일하고 급속 충전을 재생해서 15분 충전으로 7시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생 시간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용 앰프가 추가되었는데도 배터리 수명이 유지된 건 꽤 인상적입니다. 자, 이 B&W 뮤직 앱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5밴드 커스텀 EQ를 지원하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데 딱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좀 적죠. 자,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5 프로와 연결하면 당연히 AAC 코덱으로 연결되죠. 기본 딜레이 132ms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26ms로 아주 빨라집니다. 다음 갤럭시 23 울트라는 연결이 aptX 코덱입니다. 이때 기본 딜레이는 307ms로 측정이 되었고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108ms로 영상 시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40 울트라의 aptX 어댑티브로 연결하고 측정해봤습니다. 이때 112ms로 측정되었습니다. 기본 딜레이가 엄청 빠르죠. 그런데 특이하게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203ms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보기에는 딜레이가 딱히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느리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 시청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체 마이크 수부터 보면 S2E는 총 6개였는데 S3는 총 8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통화용 마이크 개수는 2개로 동일한데 하지만 마이크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S2E는 이렇게 오른쪽에만 마이크가 2개가 있었고요. S3는 이렇게 양쪽에 통화용 마이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ADI 퓨어 보이스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음성과 소음 분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통화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바워스 앤 윌킨스 PX7 S2E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바워스 앤 윌킨스 PX7 S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바워스 앤 윌킨스 PX7 S2E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바워스 앤 윌킨스 PX7 S3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을 했는데 볼륨 차이가 좀 있네요. S2E도 괜찮은데 확실히 S3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듣기에 확실히 주변 소음 감소 효과도 더 좋아지고 음성 전달력도 더 굵어지고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할 때 통화하는 것도 아주 쓸만했습니다. 다음 AN 성능을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S2E 6개에서 S3는 총 8개로 늘어나면서 이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AN 성능을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을까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ANC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그런데 살짝 갸우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S2E, 빨간색 그래프가 S3입니다. 아래 실선이 ANC 그래프예요. 그리고 실제 S2E도 전작들에 비해서 AN 성능이 많이 좋아진 헤드폰입니다. 그런데 S2E보다 AN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 170Hz에서 마이너스 30dB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역대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 녹음에서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던 것은 바로 여기 고음 대역입니다. 이 고음 대역은 ANC가 아닌 차음 성능으로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3가 차음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 녹음 들었을 때 이 고역대 노이즈가 남아있는 것을 들으셨던 겁니다. 즉, 이 실제 AN 성능 자체는 좋아졌고
차음 성능이 조금 내려갔는데 이 차음 성능이 내려간 이유는 아마도 사운드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스스루 기능도 S2E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드폰 착용 시 답답하지 않게 외부 소리를 적절하게 들려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버스 앤 윌킨스 헤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운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꽤 괜찮긴 해요. 디자인도 큰 영향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선 헤드폰에서 소리를 만드는데 어떤 부품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첫 번째 드라이버입니다. 이 소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인클로저 하우징이에요. 즉 드라이버 전면에 공간도 있고 후면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블루투스 헤드폰이 유선보다 취약한 첫 번째 이유가 이 공간이에요. 드라이버 뒤쪽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드라이버 뒤쪽 공간에 회로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품은 유선에는 없는 부품인데요. 바로 앰프입니다. 이 내장된 앰프의 출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덱이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블루투스가 유선보다 음질이 나쁜 이유는 코덱보다 앰프 영향이 큽니다. 물론 코덱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이 PX7S3는 PX7에서 네 번째 제품인데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를 모두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 번째, 48 바이오 셀룰로스 드라이버가 진동판을 제외하고 셰시, 보이스 코일, 서스펜션, 마그넷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건 거의 드라이버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클로저. 드라이버 위치가 바뀌었죠? 인클로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더 나은 이미징과 스테레오 공간감을 위해 변경된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차음 성능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 사운드에서 공간감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용 DSP 앰프를 탑재했습니다. 앰프도 바꿨어요. 이 기존 대기업 기반의 블루투스 헤드폰의 가장 큰 문제가 앰프 출력이 배터리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서 사용시간이 먼저다 보니까 구동시간이 한 60시간, 80시간 이렇게 되는 헤드폰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구동시간보다 사운드 좋은 헤드폰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동시간 30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앰프 출력을 높이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바우스 앤 윌킨스는 앰프 출력을 높일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덱도 aptX 어댑티브는 24비트 96kHz를 지원하고 aptX 로스리스도 지원합니다. 이 사운드에 중요한 네 가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aptX 로스리스가 작동하는 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재생이 aptX 어댑티브인지 로스리스인지 구분할 방법은 아직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밸런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S2E, 빨간색이 S3 그래프입니다. 일단 S2E가 전작 S2보다 저음 레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S3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음과 초고음이 함께 레벨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봐도 저역대 살짝 강조와 고역대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만 보면 저음이 좀 봉봉되는 사운드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은 접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에 이번에 BMW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PX7S3는 기존의 PX7 라인과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 PX8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PX8보다 좋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일단 이 볼륨을 올리면 헤드폰 안에 이 쿵쿵대는 진동이 있거든요. 스피커에 서브우퍼 달고 들어보면은 몸이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귀가 울립니다. 그게 PX7S2E도 있고 PX8도 있는데 PX7S3가 가장 강하게 울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 극저음이 울림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테일이 PX8급으로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저역 해상도부터 보컬까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고역의 찰랑거림은 제가 볼 땐 PX8을 넘어섰습니다. 훨씬 대역폭 넓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게 약간은 팀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PX7S3가 많이 좋아졌어요. S3에서 드라이버부터 하우징, 앰프, 코덱까지 모두 개선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PX8 혹은 그 이상이라 생각될 정도로 사운드를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ANC나 주변 소리 모드 그리고 오프 상태에서 사운드 변화 없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선 연결도 지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전원을 켜야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사운드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음향 기능과 오라캐스트를 지원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향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바워스 앤 윌킨스에서 네 번째로 출시한 PX7S3를 살펴봤습니다. ANC와 통화 기능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운드죠. PX8급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올 하반기 출시할 PX8 후속작은 또 얼마나 좋게 만들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 헤드폰을 사고 싶다면 이 PX7S3 사세요. 음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